네, 안녕하세요. 한국자전거정비협회 부회장 김정기입니다. 회장님하고 같이 두 번째 매장 방문, 원주에 있는 바이크 스테이션 왔는데, 바이크 스테이션 한상훈 대표님 뵙게 됐습니다. 네, 바이크 스테이션 반갑습니다. 한상훈입니다. 매장을 와보니까 그죠? 되게 깔끔하죠? 예, 저는 네. 이사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한상훈 대표께서 샵 정비 교육을 하셔가지고 그때 한번 온 적이 있어서 두 번째 방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첫 번째 방문인데 매장을 딱 들어왔을 때 그냥 깔끔한 매장이 있고 그냥 새롭게 깔끔한 매장이 있고 아예 없어서 깔끔한 매장도 있어요. 근데 꽉 찼는데 이렇게 정리정돈이 딱 돼 있고 약간 이렇게 보면 전문성이 딱 느껴지는 샵이라는 것 때문에 딱 들어오자마자 좀 놀랐어요. 고맙습니다. 많이 부족한데요. 지금 보니까 그 원주에서 지금 샵을 하시고 원주에서 얼마나 하셨어요? 원주에서는 지금 8년 정도. 8년 정도? 네, 이제 9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그래도 정비에서는 좀 퀄리티 있고 잘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해마다 하셨던 우리 샥 정비, 그죠?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샥이라는 것이 조금은 이제 후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은 MT보다는 로드가 좀 더 많이 전체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샥 정비는 계속 꾸준히 하실 거죠, 그래도요? 네, 그럼요. 일단 뭐 배운 게 이거고요. 계속 또 다른 샵들이나 또 고객님들이 이렇게 전국에서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아주 꾸준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우리 협회 사람들은 사실은 각각의 브랜드의 샥 그 A 센터를 보내는 것보다는 대표님을 더 많이 추천한 부분이 좀 더 가격도 저렴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원했을 때 빨리빨리 해줘가지고 다른 그렇게 A 센터보다도 뭐 순발력 있게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에 감사하고 또 애프터 서비스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감사하고 그랬어요 저희는. 그래서 항상 그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샥 그리고 정비가 주력이신지 판매가 주력이신지에 대한 궁금증은 사실은 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샥 정비가 이제 주 업무라고 보면 되고요. 샥 외에 자전거에 관련된 정비는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휠 정비도 같이 허브 정비, 휠 밸런스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작업은 다 하고 있고요. 판매도 조금 하고 있는데 요즘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판매에서는 좀 보전을 하고 있는 편이죠. 그 샵을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하면서 이 원주에는 샵이 몇 개 정도가 분포되어 있는지 대충. 고급 자전거를 취급하는 샵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같이 협회 회원사인 그 자전거 파크를 포함한다고 하면 한 5군데 정도? 조업까지 해서 한 5군데 정도 있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생활 자전거 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경쟁력은 있으시네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인구 분포가 어느 정도입니까? 원주시 인구가 한 이제 35만 조금 넘었어요. 35만이요? 네. 그럼 웬만한 소도시보다는 더 큰데? 되게. 그런가요? 네. 강원도에서는 이제 인구가 가장 많은 네, 도시 강원도 중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춘천보다 좀 더 많고요. 제천이나 뭐 진천 이런 데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한 두세 배 정도. 근데 원주의 장점 자체가 강원도에서 이렇게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일단은 도청은 이제 춘천에 있지만 있죠. 그래도 이제 가장 큰 도시이고요, 원주가. 그런데 강원도 자체가 이제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라서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좀 많이 힘들죠. 이쪽에 대학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젊은 분도 많이 유입되고 막 그러니까는. 아직 이제 원주에서 8년, 9년 차 하고 있지만 네. 주 고객님들의 한 50% 정도만 이제 원주 시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는 이제 타시업분들이 하시고 있어서 그나마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완전히 아우르는 그렇죠. 그런 건가요? 네. 센터죠, 센터. 원주가 좀 중심이 될 수 있잖아요. 강릉이나 그렇죠. 이런 데 네. 비해서는. 네. 아무래도 또 중간 지점이다 보니까 서울하고도 또 그렇고. 수도권이랑도 네. 가깝기 때문에 네. 이제
서울에서 또 일부러 오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기에는 전기 자전거도 굉장히 잘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뭐 전기 자전거 쪽 정비도 다 가능하고 네, 작업하고 있습니다. 뭐 모터 수리도 다 하고 있고 산악 자전거도 많이 하시고. 네, 주로 이제 샥 정비를 하다 보니까 산악 자전거 쪽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로드도 뭐 마다하지 않고 다 작업을 하는데 이제 비중은 이제 훨씬 MTB 쪽이 훨씬 많죠. 앞으로 뭐 그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정비를 계속해서는 뭐 물론 꾸준히 일은 계속 많이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긴 한데요.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판매를 늘리는 게 판매. 네, 그 맞는 매장 방향이라고 매장 더 보는데. 커야 되잖아요. 판매하려면. 물론 욕심이 막 계속 생기는 네, 매장 욕심은 크게 하면. 나긴 하지만 지금 많이 경기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다들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만 하고 있고요. 생각만. 네, 생각만 하고 있고 판매를 좀 늘리는 방향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재고 그 재고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때 보면. 그렇죠. 뭐 하나 들어놓으면은 네, 지금 또 자전거 팔아야 되고.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음. 자전거 쪽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야지 되니까 고객이 원하면 저희가 재고를 주문해서 판매하는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방식인데 방법인데 네. 제가 생각 그게 잘 되질 않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이제 우리 정비협회에 바라는 점이기도 하고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정비협회, 그렇죠. 우리가 정비가 주일 수도 있고요. 판매가 주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특색을 갖춰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정비에도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있어요, 지금. 네. 그렇게 눈빛에도 보여요, 이글거림이. 정비에 대해서는. 나는 들어오면 확실히 고쳐서 보낸다는 그런 의지와 그런 저희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분 좋고, 근데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 살짝 얘기했지만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마진 부분이 더 훨씬 더 크게 발생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사실은 올해는 힘든 시기인데 내년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에 맞춰서 판매에 어떻게 치중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살짝 내년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렵다. 네, 생각하시죠?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들은 얘기라든가 이제 스스로 판단했을 때도 아직 내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를 늘리는 거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고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고민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저희로서는 크게 방법이 없으니 일단 들어오는 정비라도 더 꼼꼼하게 열심히 해서 고객님들 만족시켜 드리려고 노력할 생각이고요. 아직 딱히 뭐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뭐 이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이제 뭐 떠오르는 것들이 있거나 또 다른 샵 사장님들이 하고 있는 거를 이제 같이 시도 뭐 특히 예를 들어 이제 온라인 판매라든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제 정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컴퓨터 앞에 앉는 거죠, 제가. 네. 혼자 한다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워서 저도 이제 뭐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걸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뭐 아주 소량의 물건 뭐 이렇게 올라가 있고 거기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물론 좀 더 부지런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제가 보기에는 매장에 물건도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거 많이 보이는데 꽤나 많이 혼자 하시는데 굉장히 물건이 많거든요. 그런 편인가요? 네. 자전거가 좀 적잖아요, 대신. 네, 네, 대신 저는 자전거가 자전거. 조금 적고, 네. 생활 자전거를 아예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자전거량이 좀 적은 편이고. 그럼 생활자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뭐 손님이 주문하면 갖다 주는 거 네,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시고. 손님이 원하는 어떤 자전거라도 일단은 뭐 알톤이라든가 기본적인 거는 다 할수 있으니까. 네,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네. 단지 매장에 재고를 별로 안 두는 부분이네요. 네네네.
굉장히 스마트하게 장사하십니다. 그러려고 노력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자꾸 넘쳐야 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기는 굉장히 힘든 케이스가 됐죠. 그 요즘 또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자전거 회사, 전기 자전거 회사는 어떤 회사는 또 선주문 형식으로 해서 돈을 미리 가져가고 네. 나중에 이제 저희가 팔아야지 그 입금 남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케이스가 좀 많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죠. 올해도 전기 자전거를 꽤 다량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고 좀 재고가 남아 있는 상태라 사실상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요. 이걸 또 막 내 맘대로 막 할인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그 회사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또 상황도 있고 이래서 좀 지금 올겨울은 좀 많이 힘든 상태로 지내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직원이 없고 혼자 하시니까 아무래도 편안한 감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직원이 있어서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요. 이거는 뭐 각각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혼자서 그냥 할 수 있는 양만 하고 있고 좀 마음적으로는 좀 편안한 그런 상황이죠. 고객층은 어떻게 되는지 고객 그 사장님한테 자주 저희는 조금 극과 극이에요. 아주 젊은 이제 MTB 쪽이나 샵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또 꽤 많은 편이고요. 네. 중학생층부터 고등학생층 사이의 학생들, 특히 올마운틴유, 다운힐 자전거를 타는 입문자들, 친구들, 입문자들도 많고 그게 지역 오래서 특성이네요. 수도권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 어린 친구들도 또 다이내믹함을 즐길 수 네, 있는 아주 많은 수요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매니아가 있다는 네, 얘기죠. 매니아층이 한 30명 정도는 네, 이렇게 꾸준히 왕복을 이렇게 왕래를 하는 좀 특이한 편이고요. 부분이네요. 역시 좀 틀리네요. 그 네, 제가 이제 이쪽으로 전문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이제 좀 다양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어르신분들, 고객님들도 조금 많이 방문하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나이 있으신 고객층 같은 경우에 기존 샵에 갔을 때 의외로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살짝 천대받는 느낌이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시고 오시는 고객님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샵 사장들의 마인드긴 네. 한데 어떤 손님들이든 공정하게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자전거가 자기가 안 팔아서 네. 그리고 자기가 할 줄 몰라서 자기가 취급하는 브랜드가 아니라서 그리고 우리 단골이 아니라서 그냥 천대하고 배제시키는 느낌이 그런 없지 않아 있죠. 고객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 저는 일단은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인드가 뭐 나한테 구매 안 했어도 맞아요. 인터넷에서 구매했어도 네네네. 전혀 상관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받으리고 정당한 또 공유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타 샵에서 이탈되신 고객님들한테는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다행히 있어요. 아름다운 기본이네요. 그게. 그 손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물론 자전거를 구매하고 그 단가도 물어보고 하다가 사장님 이렇게 단가 들어보고 이렇게 비교하신 분들 꽤 있잖아요. 네, 그럼요, 많죠. 그런 분들이 처음에 뭐 사장님한테 고치신 경우도 많이 있나요? 처음 오셔가지고 아니면 뭐 두 번째, 세 번째 하신 분들은 사장님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처음에는 뭐 생각보다 단가가 세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 분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단가가 셀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와서 고치고 단가가 세네 이런 소리는 그렇게 잘 많이는 못 들어본 것 많이 같아요. 못 들어봤어요? 네. 저는 나름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샵이랑 비교를 하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은 저렴한 가격에 수리를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름 원주시 평균 이렇게 봤을 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여기저기 간 본다고 하죠. 네. 다른 샵 이렇게 네.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하시고. 손님들한테는 그에 또 맞는 서비스를 해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밀당을 해야 되고 우리가 조절을 해야죠. 자전거 구매하시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저는 많은 자전거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와서 물어보고 다른 샵에서 사서 그쪽에서 샀는데 그쪽에서 정비가 안 돼서 일로 오는 케이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기분 나쁘지 않게 다 정비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안 샀는데 물어보고만 가고 다른 데서 사갖고 왔는데 좀 못해드립니다 이런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아주 많은 편이에요. 많죠.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장사는 굉장히 잘하시고 브랜드를 많이 갖고 계신데 판매는 잘하시는데 AS 가 아닌가. 정비적인 면이나 팔굽대. AS 면에서 부족하신 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손님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이고요. 뭐 전기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도권에서 장사를 하지만 전기 자전거를 판매하는 샵이 있고 정비를 수반하지 못하는 샵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자전거에서도 그렇게 그 영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성을 가지려면 말씀하셨듯이 한상원 대표님처럼 하셔야지만이 내 단거리 확보되는 거고 내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기 자전거는 어때요? 전기 자전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전기 자전거의 전문성을 띄우고 계세요. 그리고 정비 능력도 우수하신 것 같고 전기 자전거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취급하시는 품목도 있는데 내년에 아니면 그 이후에도 전기 자전거에 대한 어떤 시장성이나 미래는 전기 어떨까? 자전거는 앞으로는 뭐 언제까지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당분간은 전기 자전거는 계속 강세를 띌 것 같아요. 일단 주변에서만 해도 일단 저의 케이스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로 손님이 산악자전거 손님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그렇죠. 산악자전거 특히나 이제 산으로 가시는 분들 고객님들 경우에는 전기로 기변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MTB들 구매 비중, 그러니까 하드테일은 사실은 뭐 사서 그 산으로 가는 케이스가 좀 흔히 말하는 풀샷 구매 비중이 일반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아닌 일반 자전거의 비중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쪽 고객님들은 거의 다 이제 EMTB 쪽으로 가시는 편이고요. 전기 자전거 시장은 앞으로도 이제 발전이 되고 개발이 좋은 쪽으로 개발이 됐을 경우에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그쪽으로 좀 더 빨리빨리 이제 시장을 캐치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이나 뭐 이런 것도 캐치하고 공부하고 또 이제 소비자를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풀샥이라는 그 어떤 밸류에서 봤을 때 모터들의 다양성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런 모터들이 우리가 다이내믹하게 산을 즐길 수 있게끔 모터가 충분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아직도 있거든요. 계속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완벽한 이렇게 모터뿐만 아니라 모터와 이제 배터리의 궁합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그 산악자전거 특히나 이제 올마운틴 다운힐은 제외하고 올마운틴이나 엔드로급 유저들한테 완벽히 마음에 드는 제품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럭저럭 따라갈 만한 제품들이 이제 자꾸 개발이 되고 있고 한 3년 전 모델, 2년 전 모델 이제 점점점 이렇게 바뀌듯이 점점 충족이 되어 가고 있는 이제 것 같고요. 앞으로 몇 년 안에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저 또한 이제 엔드로이드 유저였기 때문에 산에서 이제 싱글 라이딩을 즐기고 이제 이러는 사람으로서 EMTB를 요즘 거를 타보면 꽤 만족하는 수준까지는 왔다. 퍼펙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탈만하다. 이런 쪽으로는 많이 초창기의 EMTB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사실은 각 수입사별로 EMTB, 풀샥 다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 거는 자기네께 최고라고 얘기하고 정말 신발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사용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어차피 정비협회뿐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산을 즐기셨던 분이니까 제일 정답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물어봤던 부분이거든요. 아직까지 좀 완벽은 안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 하신 거잖아요. 많이 진짜? 좋아졌고 그것도 이제 브랜드 특색이 있기는 할 거예요. 모토도. 네, 모토도 그렇고. 많이 좋아졌다는 건 뭐 파워업 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토크도 초반보다는 많이 올라갔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센싱 능력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좀 큰 브랜드, 뭐 시마노라든가 뭐 보시라든가 뭐 이제 스페셜 같은 경우는 고로제 모터를 치고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모터를 타봤을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이제 보시 모터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보쉬 모터의 그 토크 감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보쉬 모터도 벌써 세대를 발전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런 쪽으로 점점 좋아졌거든요. 시마노 모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발전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타보는 것들은 이제 그런 모터의 파워라든가, 근데 파워도 좋지만 이제 그걸 그 감지해서 이제 제대로 된 힘을 뿜어주는 센싱 능력들. 그렇죠. 네. 사용자가 이제 얼마만큼의 힘을 필요로 하는구나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힘을 내주는 이런 능력들이 이제 점점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똑해지면서 순발력 있어진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능력들과 또 그 모터가 이제 전기를 소모하고 있는 이 능력들도 수치를 보면 조금씩 좋아졌어요. 고시 교육을 가보거나 이제 뭐 이렇게 해외 자료들을 이제 보게 되면 그런 능력들도 이제 좋아지고 있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힘을 내지만 더 적은 전기를 소모하면서 같은 힘을 내는 이런 능력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만간 더 좋고 사용자 편의성이 좋은 이런 자전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터들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잖아요. 가벼워지고 출력도 좋아지고. 이게 전기 자전거의 문제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아직은 가벼워진 모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일단 전기 자전거의 특성이 일반 자전거에 모터가 얹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 증가의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무게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는 이제 브랜드들의 노력 그게 이제 결국 사용자들의 요구거든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원하는 거니까. 네. 팬이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고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샵을 와보고 지금 몇 가지 대화를 해봤는데 역시나 확실하게 본인의 마인드가 딱 있으신 분인 것 같아서 기분 되게 좋네요. 자기 색깔이 있으니까 색깔이 있으니까 살아남겠죠. 네. 그리고 뭐 지금 협회나 아니면 자전거인으로서의 어떤 바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자전거 정비협회를 제가 가입해서 활동을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원년 멤버십. 네, 거의 초창기 수준에 이제 갔는데 정비협회 회원들이 자꾸 늘고 있고 또 협회를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이제 회원사들, 이제 예비 회원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차기 회장님, 부회장님이 이제 되셔서 앞으로 또 올해 정비협회를 맡아주실 건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모든 회원사를 좀 아우르는 그런 운영하시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래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좀 기존에 부족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돼서 좀 다양한 말씀을 많이 들어봐 주시는 어렵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제가 이제 힘을 보태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보태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저도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사진 분들이 이렇게 어떤 거를 결정을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러기에 앞서 다양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여러 회원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열심히 소통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아우러가지고 하나 돼서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24년은 좀 더 빛나는
자전거 정비업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